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안미숙이고요. 연수구에서 활동하면서의 별칭은 달팽이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연수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요. 제가 무슨 이렇게 막 어떤 교육 강사 이런 게 아니어서 아닌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자리가 생겨서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PPT를 사진으로 이렇게 쭉 이제 연도순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충실하게 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누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요. 때문에 라는 책이에요. 근데 때문에일 수도 있고 덕분에일 수도 있고, 이 번역이 어떤 건 덕분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번역도 있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이 안 보여갖고요. 이제 그래도 다행히 PPT가 가까이 있어갖고. 네. 루트비 판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기 때문에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라는 사람은 영감을 얻어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이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 한 남자가 아이 때부터 연주를 꾸준히 연습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를 함께 하자는 요청을 받았지. 한 여자가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녀 또한 함께 연주하자는 제안을 받았어. 또 다른 여러 사람도 각자의 악기를 무척 사랑하며 연주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될 음악가들은 충분했지. 누군가 슈베르트 음악 콘서트 포스터를 멋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티켓은 잘 팔렸어. 기관사가 커다란 콘서트홀 앞에 기차가 잘 멈추도록 지휘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마침내 도착했지. 오케스트라의 사서가 악보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는 리허설을 했지. 관리 직원들이 조명과 좌석을 점검하고 바닥을 깨끗이 닦았기 때문에 콘서트홀은 착착 준비가 되었어. 마침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좌석 안내원들은 문을 열었지. 누군가의 삼촌이 때마침 감기에 걸린 덕분에 누군가의 숙모는 아주 특별한 누군가에게 줄 티켓 한 장이 생겼지. 안내원이 숙모와 특별한 그 손님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리를 찾아 앉았어.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러 거기 왔기 때문에 정말 조용했지. 이제 오케스트라가 시작이 됐고요. 네, 멋진 연주가 이렇게. C열 14번 자리에 그 소녀는 삼촌의 티켓으로 앉아 있었어. 소녀는 슈베르트라는 사람이 작곡한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고 그것은 소녀를 변화시켰단다. 자, 소녀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야. 네. 그 순간부터 소녀는 음악에 대한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 다 배웠어. 그건 밥 먹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녀 또한 작곡을 시작했어. 슈베르트처럼 그 젊은 여성도 사람들과 함께 나눌 무엇인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실력은 아주 훌륭해졌어. 아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어느 날 밤 그녀의 음악은 마침내 발굴되었지. 그녀에겐 해운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커다란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게 됐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녀의 곡은 C열 14번 자리에 앉은 삼촌에게 헌정되었지. 그녀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한 바로 삼촌의 티켓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밤 또 누군가가 변화되었어. 그렇게 일은 일어나는 거란다. 네, 여기 소년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 그림책이 때로는 모든 건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것, 이렇게 오케스트라만 보여지잖아요. 그 전부터 준비한 과정은 저희가 볼 수 없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모든 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다음으로 얘기할 사람과 공간,
29년, 내년은 30년이 될 텐데, 이 연수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작년 12월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 공간을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그리고 이사한 날이에요. 이날이 31일이에요. 12월 31일 날과 1월 1일 이사를 했어요, 저희가. 이것도 여러 이제 막 부동산과 이사 날짜와 여러 가지 사연이 많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사를 마치고 사진을 찍은 거고요. 네,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 7개 단체. 예, 단체는 7개가 여기 들어와져 있는데 함께 만든 사람들은 한 더 돼요. 이 공간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같이 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96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7개가 아까 그 공간에서 있고요. 이 공간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는 올해 워크샵을 한 거예요.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건데, 아까 그 7개 단체에서 1명 또는 2명이 모여갖고 저희가 연수구 풀뿌리 활동가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활동가 분들 중심으로 이 공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격주로 저희가 회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풀뿌리 주민자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요거는 짧게 그냥 넘어갈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마을 주민자치라는 게 요즘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가 좀 된 거여서, 보면은 이게 색깔이 잘 안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는데요. 그것만 볼게요. 고려시대에서도 지방은 스스로 다스렸대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8개 도로 중앙에서 파견을 했지만 도지사를, 근데 면동리는 파견하지 않고 주민들이 알아서 자치를 했대요. 그래서 유향소, 지방자치기관도 두고 향약이라는 마을헌법도 두고, 그리고 집강소라는 농민군이 설치한 자치기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자치를 실현하고 있었대요. 이때도. 근데 일제강점기에 단어가 바뀌어요. 통제.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 선거권이 있고, 중앙 집권적인 행정체제에서 강한 통제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과정이 일제강점기가 있고요.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보면은, 여기 보면 주민이 직접 이의 신청이나 제소를 할 수 있는 민중 출소 제도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50년대에는 읍면동 동장도 주민들이 선출을 했대요. 그리고 52년에는 대한민국 최초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러다가 시, 면장을 임명제로 바꾸는 과정에 그렇게 되고, 58년도에는 다 이제 읍면 동장을 다 임명제로 바꾸고, 1960년대 60년 유신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신헌법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제 규정을 넣어요. 그리고 다 임명제로 바꾸죠. 그러다가 87년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보면은 지방자치 실시 공약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는 이제 다짐을 받죠. 그러다가 이제 91년도에 다시 30년 만에 시군구 의회 의원 선출을 하게 되는 과정을 밟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91년도에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지방자치, 그러니까 광역단체, 그리고 구단위, 동단위에서 이제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을 뽑을 수 있는 이런 선거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게 91년도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됐다고 보는 연도가 91년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은요, 환경운동연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91년도 이후부터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이 있었는데 93년도에 인천 녹색연합 이렇게 하면서 앞에 지역 이름을 단 그런 단체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이렇게 지방자치 시대가 열려지면서 이렇게 명칭도 바뀌는 과정이 있고 네. 그러면서 인천도 그 흐름에 맞춰서 95년도 즈음에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인천에 있는 전체 시민단체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연수구에서 또 이 흐름에 발맞춰서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시민단체가 지금은 인천 평화복지연대라는 곳인데 구별로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창립 선언문에 평화와 지역 참여, 그러니까 지역 민주주의,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라는 강령 혹은 그 비전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서 처음으로 지역을 얘기하고 동단위로까지 시민단체 그 주민 모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여기 97년 6월 8일 날 총회한 거네요. 그리고 연수구가 개소식을 하게 돼요. 97년도에. 연수구로 따로 사무실을 얻게 되는데요. 저 앞에 계신 분이 신원철 구청장님도 함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오래됐는데 여기 오른편에 하얀색 옷 입으신 남성분이 이 사무실을 어떻게 마련하게 됐냐면요. 저분이 이제 아버님이 너가 장가를 가게 되면 집 얻을 보증금을 좀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장가는 안 가고 사무실 보증금을 저분이 내셨어요. 네, 이러면서 사무실을 얻게 됩니다. 공간을. 그러면서 이 시민단체가 연수구 의정감시단을 만들어요. 청년들이랑 같이.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실제로 의회에 구의회 방청도 하면서 의정감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보면은 아름다운 마을 지역 공동체라는 거 실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동네에 엄마들을 좀 만나봐야겠다. 책을 매개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어린이 도서관, 늘푸른 도서관이 98년도에 이렇게 문을 열게 돼요. 그리고 네 이렇게 고사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말에 저희가 IMF 경제 위기가 오면서 연수구에 말하자면 실직 자녀 영세민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엄마들이 직장을 갖게 돼요. 우리 응답하라 1988인가 87인가 거기 보면은 엄마들이 밖에 골목에 나와서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없어지게 되는 계기가 이 IMF가 오면서 여성들도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면서 아이들이 집에 있고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돌봄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서 우리 그러면 공부방을 만들어 보자. 아이들이 함께 저녁 먹을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민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늘푸른 교실이 99년 11월 22일 날 문을 열게 됩니다.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시민단체 활동이 진행이 돼요. 지역 공동체 만들기, 연수구는 아파트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런 활동도 하고 그리고 제일 위에 있었던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통일한마당이 2001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 10월 12일 날 24번째 이 통일한마당이 열리게 됩니다. 꾸준하게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는 아까 만든 늘푸른 교실에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도 후원을 했는데 책을 후원을 했어요. 근데 책을 후원하다 보니까 저기 뒤에 보이시죠? 여기가 사실 늘푸른 교실이에요. 근데 책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책을 늘푸른 교실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동네에 개방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늘푸른 교실 애들은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고 밥을 줘야 되는데 책을 읽으러 온 애들이 집에 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도 밥을 먹여야 되고 막 이렇게 돼서 안 되겠다. 좀 분리를 시켜야겠다 해서 짱뚱이 도서관이 네, 이사를 가게 돼요. 아이고.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되냐면은 노인정, 하나 아파트라는 곳 노인정 공간이 비어서 거기로 이제 짱뚱이 도서관은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연수구에는 여성단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인천 여성회라는 인천 조직이 있는데 연수구 지회가 2008년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우리가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경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는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협동조합법을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저희도 한번 그러면 우리도 경제 공동체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성경제 공동체 서로살림 언니네 반찬을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저희가 이제 91년도서부터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이렇게 광역 단위로, 구 단위로 이런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공동체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는 인도 간디가 만든 책이 출간이 되기도 해요. 이제 출판사의 흐름도 바뀐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1962년도인데 마을자치 자급자족을 위한 마을교통, 통화, 마을 일꾼, 마을 보호 이러면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쓴 책이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 책 출판하는 흐름이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 해답이 있다. 또는 나만 아는 우리 동네 그림책도 이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나의 사직동. 그 전이랑 바뀌게 된 게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 고장 알기라는 수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다 이제 지역 중심, 동네 중심으로 이제 교과서도 바뀌게 되는 과정이 91년도 이후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동네 한 바퀴, 북적북적 동네가 좋아 이런 책들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마을에 산다, 그리고 도시에서 마을 공동체가 가능하긴 한 거야, 이런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게 돼요. 네, 그리고 지속 가능이라는 말도 나오고,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가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책들도 나오게 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인천에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도 만들어지게 돼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 재개발하면 싹 다 밀어내고 아파트를 만들었을 텐데, 이런 공간, 옛날 것, 우리 동네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흔적을, 기록을 남기게 되는 박물관도 이렇게 네, 만들어지게 되고요. 2017년도에는 토지금고 쑥골 마을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독정이 박물관. 네. 네, 다시 연수구로 돌아오면은요, 이렇게 요거는 짱뚱이 도서관이 아까 이사를 가게 됐다 그랬잖아요. 저기 짐 싸놓은 건데요. 요렇게 저기 하나 아파트 노인정으로 이사를 가서 저희가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노인정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내가 우리 집에서 손자 손녀 떠드는 소리 듣기 싫어서 여기 나왔는데 도서관에서 애들을 이렇게 봐야 되냐 막 이러고, 똥기저귀 잘못 버린 것부터 해서 막 이제 어르신들이 문제 제기를 막 하면서 저희가 쫓겨나게 돼요. 근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쫓겨난 게 아니라 막 나가라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막 짐을 싸면서 여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막 저기 책하고 책장을 막 넣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시절을 저희가 한 1, 2년 거치다가 이제 네, 저희가 공간을 마련했어요. 요 공간을 마련해갖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짱뚱이 도서관이 2009년도에 재개관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곳을 책을 이제 다시 날라서 네, 이렇게 예쁘게 꾸몄는데, 요거는 포스코가 송도에 들어왔어요. 근데 포스코가 사회공헌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눈물의 편지를 써갖고 선정이 돼서 여기를 이제 리모델링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개관식을 하고, 근데 이 와중에 짱뚱이 도서관도 여러 번 이제 공간을 옮겼는데, 아까 96년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진 그런 시민단체들이
단체들 이사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이. 이제, 이삿짐 센터 못 부르고, 이제 회원들이 이삿짐을 나르게 됐는데요. 이런 공간에 이제 짐을 들이고, 그리고 전에 있던 공간들은 다시 또 주인이 나가는데 원상복구하라 그래갖고 저희가 또 원상복구하고, 네. 이거는 공간에 같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뚝딱이 공방이라는 곳도 이사를 아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네. 나르고, 그리고 언니네 반찬도 저희가 3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깨끗이 청소해 놓고 가고, 이제 여긴 새로 이사 가는 공간. 네. 냉장고 막 옮기고요. 그리고, 네. 또 공간, 책 싸는 모습이에요. 이사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사를 하다가 보니까 공간들이 아까 말한 그 7, 8개의 단체들이 저마다 이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5년 동안 13번을 이사를 하게 됐으니까 2년에 한 번 꼴은 다 연수구에서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이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원상복구하고 이사하고 리모델링하고 원상복구하고 이사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 월세가 계속 오르고 보증금도 오르고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무상임대, 아까 짱뚱이 도서관 쫓겨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모여 살아보자 이런 얘기가 2014년 15년도서부터 좀 나오면서 우리 근데 모여 살 수 있을까? 서로 성격도 다르고 모르는데 살 수 있을까? 그럼 실험해보자. 한번 잠깐 동안 같이 살아보자. 월세로 해서 저희가 공간을 선악동이라는 곳에 공간을 얻게 됐고요. 2016년 10월 18일 날 저희가 모였어요. 이때는 3개 단체만 모여서 그 공간을 유지했는데 2층이었고 50평이었고 14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네,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첫 회의를 하면서 여기가 이제 운영위원회가 됐죠. 그러면서 통합공간이라는 말을 썼어요. 통합공간 회의 2016년 11월 24일 날 우리 모였으니 뭐를 해볼까 하면서 첫 번째로 정한 게 우리 이름을 좀 정해보자. 그런데 원만한 이름을 좀 짓자 해서 저희가 평화도서관이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냐 막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네, 계속 회의했는데 여러 단체가 모였더니 저마다 책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모임들을 한번 모여서 만나볼까 하는 그 책 모임들 모임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평화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3개의 단체들이 모였으니 회원들 인사를 좀 시켜보자. 그런데 좋은 교육으로 해보자. 그래서 평화교실이라는 걸 하면서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평화 4.16 이제 세월호 실천을 저희가 같이 하게 됐는데 이런 행사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깥에 연수평화도서관이라는 이제 공통의 명칭을 정해서 이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후원도 받았습니다. 개소식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린이 식당이라는 것도 했어요. 공통사업으로. 거기 동네에 아까 말한 지역아동 센터는 정해진 애들만 올 수 있는데 꼭 어려운 가정 아이들만이 아니라 혼자 밥 먹는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 아이들, 그 다음에 이주민 가정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 어린이 식당을 운영해보자. 이래서 네, 어린이 식당을 이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저희가 2018년도까지 같이 살았거든요. 2018년, 19년인가? 까지 같이 살았는데 공동 운영위를 꾸렸고, 그리고 각자 시민단체, 그 단체들마다 뭐 인천 여성회는 여성회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었고, 평화복지원대는 평화복지원대의 정체성이 있었고, 언니네 반찬은 언니네 반찬의 정체성이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함께 실천할 것을 이제 찾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식당은 공동으로 운영한다던가, 세월호는 같이 한다던가, 평화통일 한마당을 같이 한다던가, 이렇게. 그렇지만 어려웠어요. 헤어짐의 이유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는 박근혜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
잘 안 버린 거, 냉장고 정리 안 한 거, 설거지 제대로 안 한 것 때문에 우린 헤어지는 거다. 이런 일상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근데 꼭 그래서 헤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0년까지 운영을 같이 5년인가 하다가 저희가 헤어지게 되는데 월세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월세를 더 이상 감당하기가 각자 단체들이 좀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 집주인한테 좋은 거 이제 그만하자. 주인도 너무 까다로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사하죠. 네. 억울한 건 또 너무 많은 책을 버렸어요. 이사를 하면서. 왜냐면 각자 흩어지게 되면서 공통으로 모았던 그런 자산이 있었는데 갖고 오질 못했어요. 사무실을 마련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서 또 원상복구. 주인이 껌딱지까지 띄고 가라 그래서 다 띄고 왔어요, 저희가. 근데 이 과정, 이렇게 95년이라 그러면 95년서부터 이렇게 2020년까지 이렇게 오면서 공간을 이사 다니다 보니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만남, 사람 연결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선악동에서 연수 2동으로, 뭐 연수 2동에서 연수 1동으로 이렇게 동을 막 옮겨 다니는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공간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회원들을 안정적으로 만나는 그런 환대의 공간이 안정적으로 없다 보니까 서로 불안했어요. 저희 활동가들도 불안했고 회원들도 좀 불안했고. 네. 그리고 활동가들의 힘든 노동은 계속 반복됐고, 그 다음에 돈이 쌓이질 않았어요. 계속 이사 다니고 리모델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도 축적할 수가 없었던 이런 과정을 이제 25년 동안 겪으면서 같이 살아봤는데 되게 좋았죠, 저희가. 그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해보자. 이제는 우리 공간을 마련해보자. 실험도 마쳤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공간을 마련해보는 그런 실험을 해보자 해갖고 아까 그 공간으로 저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회의해요. 저희는 계속 회의. 그러면서 이 얘기구나. 네, 돈도 막 모금을 했어요. 실은 월세를 은행에 내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공간을 3분의 2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가는데 그 이자가 그 각각의 공간에서 내고 있었던 월세 합친 것보다 작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얻었고, 네, 그래서 이 공간으로 저희가 오게 됐고요. 아까 그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쭉 하면서 우리 공간을 얻어서 함께 간다면 이렇게 공통으로 이런 사업을 하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활동을 위한 공간이어야 되고, 여기는 기록의 공간, 실험의 공간이고, 기후 돌봄 평화 의제를 공통으로 진행해 보자.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실천하자. 이렇게 저희가 좀 비전을 세웠고요. 실제로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저희가 아래층, 지하층도 있는데 여기는 풀뿌리 민주시민 교육을 중심으로 하자. 전환마을 대학을 해보자. 1층은 책방,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만들어보자. 2층은 책모임, 공유부엌, 3층은 아동청소년 돌봄, 옥상은 옥상 텃밭.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이 공간을 좀 꾸며보자 그랬는데요. 실제로 네, 실현하고 있어요. 지하에는 짱뚱이 마을도서관이 들어가서 저기서 지금 마을 역사 강좌 등 이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쪽 오른쪽은 세월호 10주기 저희 전시도 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자원순환 가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앙골 책방, 아까 마을 책방 연다 그랬는데, 네, 앙골 책방 열었고요. 그리고 앙골 책방에서 북토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초록 달팽이라는 제로 웨이스트 샵도 열었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저렇게 텃밭 수세미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3층에는 늘푸른 교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늘푸른 교실이 있고, 네. 유은실 작가님의 순례주택이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이 책은 공간과 사람에 대한 책이거든요. 돌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작가 만남을 한 이유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하고 생각을 좀 맞추기 위한 저희가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 이태숙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그림책을 이야기하지만 생태,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이 공간을 기후 실천의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 이야기. 유종만 선생님 모시고 절기 교육을 하면서도 생태 공부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밥은 힘이 세다. 밥을 먹어야 된다. 같이 이런 활동의 중심에는 마을 밥상이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마을 밥상을 수요일 날 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일상 실천 뭐라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네, 세월호 10주기 부모님들 모시고 한 거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왔는데 벌써 조금 소문이 나갔고 탐방으로 온 거예요. 당진에서. 당진 고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탐방을 했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저희가 한번 용기를 내고 했는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꽉 차게 아이들 35명이 왔다 갔고요. 그리고 이제 밥상을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밥상을 좀 색다르게 했어요. 뭐냐면 연수구에서 텃밭을 하시는 분들을 텃밭 공동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밥상을 열었고요. 그리고 연수구에서 이런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모임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협동조합 모임을 했어요. 협동조합 모임. 그렇게 주제별로 연수구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나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그런 밥상을 진행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늘푸른 교실이 9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네. 저기 20년, 지금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돼서 이제 공동체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건 19년도 사진인데 이제 아까 만들어진 공동체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년, 25년, 30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짱뚱이 도서관이 드디어 20년이 넘긴 했는데 그 20년 동안 관장을 했던 하나, 둘, 셋, 넷, 다요 7명. 7명들이 월급 없는 이런 활동가들이었는데 도서관 활동가들이었는데 이 8명이 모여갖고요. 맞아요? 7명이 모여서 짱뚱이 도서관 20주년 준비 모임을 만들었고 11월에 20주년 행사를 차근차근 이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작은 도서관 길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3년도에 2002년도에 마을 작은 도서관이 필요했는데 지금 2024년도에도 필요한가 마을 도서관이 이런 논의를 저희가 했고요. 네, 짱뚱이 마을 도서관 20주년 다시 걷는 오늘 이야기 자리 워크숍을 통해서 네, 날마다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짱뚱이 도서관 필요하다. 계속 마을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또 내리고 지금 여기에서 연결되어지고 그다음에 서로의 삶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보고 모든 존재를 환대하는 그런 작은 도서관 그리고 신나고 살맛나는 공동체를 우리 만들어보자. 이런 새로운 비전을 만들면서 좀 네, 10년 계획을 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앞에 붙은 말이 어쩌다 한국어 교실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거기 청학동 이 공간으로 오면서 이주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오진 않았는데 마을에 살다 보니 이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주민 가정 아이들이 많고 얘네가 동네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주말에도 놀고 있고 밤 11시에도 놀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 청학동에 있는 송도초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께 어떤 다른 걸 의논하려고 방문을 했더니 거기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이 혹시 가능하면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냐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좀 건네셔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여름방학 때 한번 열흘 동안 운영해 보겠다 하면서 갑자기 한국어 교실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5명
어디 갔나? 네, 이렇게 중간중간 왔는데, 아이들은 6명인가 5명이었는데, 나라가 튀니지, 수단, 이집트, 모로코, 4개, 네. 그리고 우즈벡, 타자키스탄. 이렇게 아이들은 7명인데, 나라는 6개 나라였나? 그렇게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주 어려웠고, 더군다나 어려웠던 게, 여기 보면은, 저기 사진에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랍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로 저희가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애들 오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얘네가 한국에 온 건 6살, 7살에 왔고, 자국의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우리나라 언어도 못하고, 본국 언어도 읽을 줄 모르는 거죠. 쓸 줄도 모르고, 말은 조금 6, 7세니까 말은 하면서. 그래서, 네,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열흘을 보냈어요. 이렇게. 네. 얘는 이집트에서 온 카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물론 25년도 이렇게 왔지만 여기에 공간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어 교실 방학 동안에 했는데 저희가 지금 다시 9월서부터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밥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부방 3층에 있는 공부방 아이들과 저희가 또 다양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또 연결돼서 이제 밥상 공동체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기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고 점점점인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마을 공동체 활동,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돌봄 활동,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후정의 실천, 이렇게 좀 네, 그렇게 진행을 짧은 지금 9개월인데 그렇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거기 공간에서 동네에서 아침 저녁으로 마주하시는 분들이랑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밥상 공동체도 서로 돌보는 거잖아요. 혼자 밥 먹지 않고 같이 나와서 밥 먹고 그렇게 돌봄으로 이어졌고, 저희가 맨날 우리 돈도 안 되는데 이런 활동 왜 하냐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자본에 저항하는 거야. 돌봄 활동을 한다는 거, 같이 서로 산다는 거는 우리가 자본에 저항하는 거야. 우리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 서로 돌보는 과정으로 다 이어져 왔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인데요. 박수? 아니, 박수. 네. 근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기후정의 실천 전환마을 연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기후실천을 하는데, 이제 공부하지 말자. 공부할 때가 아니라, 진짜로 발을 띄워야 되는데 계속 책 모임 저희 10년째 기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 없고, 그리고 일단 세상을 바꾸기도, 큰 축에서 세상을 바꾸고, 일단 나부터 내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진짜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은. 하는 마음에 저희가 기후실천 뭐라도라는 모임을 꾸렸고요. 여기는 공부하는 모임 아니고 진짜 뭐라도 해서 올려야 되는 모임이고, 밴드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지금 78명인가가 들어와서 주별로 말하자면 저번 주까지는 샤워 5분 안에 하기, 머리 감으면 10분, 샤워만 하면 5분 동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자, 많이 걷자, 이런 거고, 그리고 이런 무슨 전력 끄는 거 있잖아요. 전기 끄는 거.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저녁 때 소등, 10분 소등 이러면서 다 까먹었네요. 지금 14주째 하고 있는데, 주차별로 실천 내용을 다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올리고 있고요. 그 1단계 10월 30일 날 마지막 결산하는 그런 자리가 있고, 실천을 하면 저희가 50원을 줘요. 하루 50원, 네, 하루 50원. 네. 그래서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78명이 다 같이 실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연인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0명 이상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30일 날은 모여서 비건 밥상을 하면서 서로 지금 그때까지 17주거든요. 17주 동안 온 그 과정을 같이 평가하고 서로 이제 확인해주고 이제 그런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기후 때문인 거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실인데 저쪽에 칠판 앞에 있는 저기 사피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어느 날 안 온 거예요. 와야 되는데 이때는 다 왔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래갖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눈물 나려고 그래 또. 어떡하지? 그런데 사피아가 안 왔다 이렇게 책상에서 말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모였는데 사피아가 분명히 못 일어났을 거다. 또 지금 오고 있나? 아니면 아직까지 자고 있나? 이러면서 막 책상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말만 하지 말고 집에 갔다 오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찾아나간 사진인데 왜 눈물이 나는 거? 진짜. 왜냐면 사피아가 아빠랑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5시에 일을 가니까 얘가 혼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마침내 공원에서 찾았어요, 사피아를. 그래갖고 이렇게 데려오는 거. 안 보이시겠지만 네,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현주 선생님의 주황색 슬리퍼라는 글을 썼었는데요. 선생님이 신발도 못 갈아 신고 나온 거예요. 애를 찾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까 기후 실천 뭐라도도 있지만 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발을 띄어야 하는 건데 책상에서 계속 이럴까 저럴까 막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실제로 발을 띄고 그게 발을 띄는 게 어떤 사람에 대한 노동이든 뭐 어떤 이제 노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노동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노동과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은 몸을 움직이는 거, 발을 떼는 거구나. 이런 것을 제가 현주 선생님의 슬리퍼를 보고 느꼈던 건데 마을 활동이든 어쨌든 지역사회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든 물론 구체적으로 다가가려고 공부하는 것도 꼭 필요한데 일단 움직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애들이 이제 한국어 교실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잘 못 와요, 여기까지. 그래서 학교까지 데리러 가고 데리고 오고 하는 걸 일주일 동안 저희가 쭉 하면서 길 익히는 연습을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랑 활동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여기 짱땡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밥 먹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슬림은 이렇게 고기 안 먹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식단을 준비하는 것도 준비해 보니 이 사람들의 문화를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집까지 또 바래다 주는 거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여기까지 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5년을 준비하는 또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돌보자. 근데 서로 돌보는 건 사람만 돌보는 거냐? 그래서 아니다. 모든 존재를 돌보는 거다. 지구와 우주를 돌보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막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2024년, 5년, 6년은 이런 서로 돌봄을 의제로 저희가 이 공간을 이제 또 꾸며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인가?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이 공간을 마련하게 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공간을 산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건물이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나누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기 그러니까 출자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시는구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럼 가격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가격이 오르면 그때 가서 얘기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얘기하고 나갈 때 여기 공간은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쓰려고 얻은 공간이잖아요. 나갈 때 생각해 볼게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물론 치밀하게 5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는 계획도 세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만약에 문제 제기나 걱정은 그거는 버리고 가야 되는 계획이고 닥쳐서 생각하자. 아니 저희가 이제 저나 같이 오는 분들하고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그러니까 긍정을 갖고 가고 좀 또 생길 어려움은 그때 가서 이제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다 돈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출자가 두려운 분들도 돈 때문이었어요. 이게 내가 이 돈을 내서 제대로 얘네가 저기 지금 500만 원 출자했는데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거야? 막 이런 그리고 우리 활동가들은 활동비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비가 안정이 되는 날이 있나? 뭐 이런 고민도 되고. 근데 그러게요. 안정은 언제 끝나나? 그래서 지금은 진행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안골 책방을 만들어서 저희가 작가 만남을 막 진행을 하면서 기후로, 그리고 후원 회원들을 늘려가고,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많은 제로 상품을 많이 팔면서 거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여기 안골 다방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제 카페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좀 뭔가 해보면서 이제 그 방법을 찾아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지역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자발적인 힘들지만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의 연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요. 이게 답이 됐나? 네, 맨날 하는 고민이에요. 이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공론장 토론, 공부라기보다 만나서 계속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냐, 가는 방향이 맞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쪽에서 한 축으로 계속 나누고 있고, 그 단체들이 서로 교류하려는 안골 책방에서 하는 북콘서트나 이런 것들로 교류하고 있고, 그러면서 생각을 좀 계속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 이제 회의가 또 있어서 거기서 재정을 다 얘기해요. 각각의 단체들의 재정과 그 다음에 활동가들이 꼭 2명씩은 있거든요. 그 2명의 활동비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말하자면 남편은 돈은 잘 벌어오는지, 그리고 여기서 활동비 갖고 말하자면 최소한의 활동비는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 나누는 것을 저희가 격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돈의 문제거든요. 근데 돈을 딱 회의 자리에서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진짜 힘든 과정인데, 저희가 없는 살림을 꺼내놓고 같이 이야기 하는 과정,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택한 방식은 많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야기를 더 많이 얘기하자, 그렇게 하면서 오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힘듦 많은데, 그래도 네, 아직은 그 방법밖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앞서 이야기 들으신 거에 좀 이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같이 그런 활동들을 상상해 볼지, 또 같이 해볼지, 아주 작은 거라도 좀 함께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별로 그 앞에 보시면 우선 이야기 들으시면서 들었던 소감을 좀 먼저 가볍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종이 떼시면 아마 주제어가 이제 서로 돌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주제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 2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도 아닌데 너무 좋아요. 자주 바뀌진 않았으니까 그거 물어보고 예, 서로 저기 되고 같이 투자하고 약치니까 우리 공간은 결국 산 거잖아. 안정되면서 보험적 가치를 갖고 우리가 이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갖고 있는 그 이상 그러니까 연수구에서만 활동을 하시나요? 렉트리랑 같이요. 같은 거 같은 내용.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면 지도가 있잖아요. 그런 지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로운 그런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길을 갈까? 내가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네에 또 이런 훌륭한 단체가 있더라고. 그 단체랑 어쨌든 잘은 모르지만은 이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니까 한번 어떻게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오세요. 토론하고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디프링, 그래서 막걸리는 밥이다. 그래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 연결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데.